오늘 아침 출근길 혹은 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500조 원이라는 돈의 무게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500조 원이요? 네. 사실 그 정도 단위가 되면 현실감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냥 되게 많은 돈인가 보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0이 도대체 몇 개야 싶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소스들이 바로 이 500조 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거든요. 네, 맞습니다. 3,500억 달러죠. 그리고 이 소스들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투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거대한 안보 청구서까지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송의 미션은 그겁니다. 뉴스로만 듣던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당장 지금 출퇴근하는 나의 삶, 그리고 내 월급, 또 우리 회사의 일자리랑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보는 거죠. 자, 한번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숫자의 체감을 위해서 먼저 배경을 좀 깔아볼까요? 네, 5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700조 원이니까 무려 나라 살림 1년치의 70%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국가 예산의 70%라니요. 그렇죠. 관세 폭탄 좀 피해보려다가 나라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바다 건너러 내놓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도대체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작부터 이런 거대한 청구서를 마주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2025년 초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사태를 겪고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공된 소스에서 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아주 냉정하게 짚어냈습니다. 좌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팩트만 보면 국가 최고 의사결정 타워랑 외교통상협상 창구가 수개월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간 공식 협상 채널에 우리 측 대표 자리가 몇 달 동안 텅 비어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인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은 미터기를 계속 켜놓고 있는데 우리는 운전석이 비어 있었던 상황 같네요. 미터기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의 외교적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니까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당장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었죠. 당장 퇴출당할 위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 현대, 한화 같은 국내 대기업 수장들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방의 이런 다급함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고요. 다급한 쪽이 지는 게임이니까요. 거기서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가 뭔가요? 그게 바로 원스톱 쇼핑 전략입니다. 무역 협상이란 방위비 분담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죠. 원스톱 쇼핑이요? 아니, 관세 깎아달라고 마트에 갔더니 마트 주인이 계산대 문을 걸어 잠그고 엉뚱하게 보안 시스템까지 강제로 묶어서 팔아버린 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외교에서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이렇게 나눠서 협상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 면제에 절박하다는 걸 지렛대로 쓴 거죠. 경제 풀러온 테이블에 미국의 오랜 수건인 방위비 증액이랑 무기 구매 같은 안보 청구서를 통째로 올려놓은 겁니다. 와, 관세 이야기 하러 갔다가 국방 명세서까지 받아들고 온 거네요. 그럼 도대체 그 강제된 원스톱 쇼핑 장바구니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담겨 있었길래 500조 원이나 나온 건가요? 파이 나누기의 시작을 좀 뜯어보죠. 네, 크게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 두 축으로 나뉘는데요. 소스에 나온 경제 분야부터 보면 반도체, 에너지, AI 같은 첨단 산업에 2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천억 달러요? 그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투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500조 원의 대미 투자가 완성된 거죠. 반도체나 AI야 미국이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는 좀 의외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쇠락한 제조업, 특히 해군력 유지랑 직결되는 조선업을 재건하려고 한국 자본과 기술이 절실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약속이 그냥 구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제도화가 됐거든요.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는 건가요? 네, 2020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표결 결과를 보면 재석 의원 242명 중에 226명이 찬성했어요. 압도적이었죠. 와, 226명이요. 그건 여야가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당장 눈앞에 닥친 관세 폭탄이 무서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방증이죠. 이 법을 근거로 정부가 2조 원을 출자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까지 일사천리로 짜여진 겁니다. 정부가 2조 원 종잣돈을 대고 20년 동안 굴러가는 공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어쨌든 이 500조 원은 기부금이 아니라 투자잖아요. 네, 명목상으로는 투자죠.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는 돈인데 정부 주도 공사가 승인권을 쥐게 되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줄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과연 순수한 경제적 투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소스의 전문가들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회의론이죠. 법에는 분명히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해요. 법에는 늘 좋은 말이 쓰여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현실을 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승인되느냐가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500조 파이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제품 잘 만드는 걸 넘어서 미국 정치권 입맛도 맞춰야 하고 한국 정부 심사 기준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통제 불가능한 외교적 변수까지 다 떠안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보 분야 합의를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네, 아까 그 원스톱 쇼핑 장바구니에 안보도 묶여 있다고 하셨죠? 네, 국방비를 GDP 3.5%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어치 구매하고 향후 10년간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명목으로 330억 달러를 더 내놓기로 했죠. 세상에 무기 구매만 250억 달러요? 심지어 핵 추진 잠수함 건주 협력까지 군사안보 구조 전체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 관세 좀 깎아보려다가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구조 전체를 협상 테이블에 전리품처럼 올려버린 거네요. 국가의 모든 카드를 말 그대로 영끌해서 청구서를 막은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막대한 자본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다 국내에서 나갈 돈입니다. 지금 출퇴근하시는 여러분, 내 삶과 이 500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월급 봉투랑 집결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죠. 네, 소스에 보면 거시적인 외교 이슈가 우리 삶에 타격을 주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한 발언인데요.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정치적 지지나 비판을 떠나서 팩트 그 자체로 아주 뼈아픈 진단이네요. 맞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급격하게 외부로 빠져나가면 국내 경제는 당연히 위축되니까요. 500조라는 정해진 파이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 국내에 넘는 몫은 줄어드는 게 물리적 법칙이죠. 그렇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고 자동차 기업 사례가 바로 이 우려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네, 현대차 사례를 보면 관세 회피라는 거시적 압박이 기업 실질 이윤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전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차를 정말 많이 팔아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거든요. 뉴스마다 역대 최대라고 잔치 분위기였잖아요. 네, 겉보기엔 엄청난 호황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업이 진짜 손해지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아니, 매출이 최고를 찍었는데 이윤이 20%나 날아갔다? 아무리 관세를 좀 냈다고 쳐도 20%가 호공으로 증발한 건 규모가 너무 큰데요.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샌 겁니까? 그 증발한 이익 상당 부분이 바로 미국 무역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비용으로 빠진 겁니다. 아, 관세 피하려고 쓰는 비용이요? 네, 현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 새로 지어야죠. 글로벌 공급망도 억지로 끊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죠. 또 미국 현지 높은 인건비랑 운영비도 감당해야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차 한 대 팔아서 남긴 이윤이 회사 성장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세라는 협박을 방어하기 위한 생존 비용으로 뿌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이른바 산업 공동화 우려입니다. 한국 기업이 텍사스는 조지아 같은 곳에 수십조 원 들여서 공장 짓는 동안 정작 한국 땅에 지어질 공장은 조용히 비어가고 있는 거죠. 아, 진짜 겉으로는 역대 최대 매출이라면서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내 지갑은 얇아지는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회사가 미국에 돈 쏟아붓느라 영업이익 20% 깎이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당장 비용 절감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당장 내년 연봉 협상표 동결되고 우리 부서 프로젝트 예산부터 깎이는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 채용도 반토막 날 거고요. 내 집 지분에 비가 새는데 빚내서 옆집 마당에 수영장 지어주는 꼴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업 대미 투자 폭증은 국내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네, 기업 입장도 이해는 가요.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존 비용이 결국 국내 협력업체들 연쇄적인 일감 감소를 부르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노동자들 월급 봉투를 얇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한 자료들을 쫙 맞춰보니까 진짜 씁쓸한 완성작이 나옵니다. 한국은 관세 피하려다 500조 원의 경제적 투자에다가 국방 안보 구조 전반까지 모조리 넘겨주게 됐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러면서요. 호소세 나온 그대로네요. 냉혹한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 입에서 저런 극찬이 나왔다는 건 반대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내어줬다는 뼈아픈 증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출혈이 너무 컸죠. 자료 핵심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500조 지불하고 손에 쥔 게 결국 당장 떨어질 관세 폭탄 외관을 아슬아슬하게 잠시 멈춰둔 유예 기간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소스들을 분석하면서 마지막에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새로운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오,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가 당장 미국 관세 피하겠다고 한국이 가진 향후 10년, 20년치 핵심 자본이랑 안보 카드를 미국에 전부 올인해버렸잖아요. 네, 실탄을 다 써버린 셈이죠.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중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경제대국들이 우리한테 무역 분쟁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연 그들을 상대로 꺼낼 카드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기는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와,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당장 소나기 피하려다 훗날 다가올 거대한 폭풍 후에 맞설 유일한 우산마저 남한테 다 줘버린 건 아닌지, 이거 정말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이 이슈가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일상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이 딥다이브와 함께 출근하시는 여러분, 텅 비어가는 우리 손에 남은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하루 일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딥다이브, 다음 이 시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